40대 후반 지금 50대 초반 앞으로 우리가 3, 40년 더 일해야 되잖아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우리는 겨우 4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걸 왜 계속 쫓아합니까? 내가 회사한테 내 인생을 바쳤는데 청춘을 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 회사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진짜 나를 찾아보자. 자기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을 빨리 찾은 후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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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5번째 하고 만다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하고 만다 한번 외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알았죠?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오늘 뭐 이 책도 책이지만 우리가 주제에서 뽑은 대로 네, 진짜 우리의 삶을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우리가 주체적으로 네, 이제는 좀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세스 고딘이 저는 이제 세뇌 이 단어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얘기하면서는 세뇌를 얘기해야 돼서 이제 오늘은 좀 세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고, 아니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부쩍 뭐 뉴스든 뭐 알고리즘 때문에 뭐 어떤 유튜버들의 영상이든 다 40대 말 50대 초반 퇴직자분들, 네, 네. 재취업하려는 분들, 아니면 이제 직업을 바꾸신 분들, 이분들의 좋은 얘기는 한 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주도적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인생에 우리가 전반전은 우리가 사실 이 자본주의 거대 톱니바퀴에 사실 시작은 우리가 빚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거대 톱니바퀴에 빚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봉사해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영원히 매달리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저는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에 빚지고 태어났다. 네. 라는 표현도 너무 인상 깊네요. 네. 그러니까 하대님도 어쩌면 네. 그런 거를 맞습니다. 찾고 싶어서 네, 고민하고 하다가 변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하대님, 저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소개해드릴 책에도 나오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실은.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뇌당함, 그다음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도마뱀의 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것만 잘 알고 내가 요래서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오늘 한번 요거만 한번 잘 들으시면 누구나 자기의 삶을 저는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작가님과 제가 선정한 책은 린치펜입니다. 세스 고딘의 책이고요. 마케팅계 지금 리빙 레전드, 가장 어떻게 보면 현대 마케팅계에서 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세스 고딘의 책이죠. 린치펜 나온 지도 사실 꽤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네. 좀 계속해서 회자되고 계속 또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 책의 린치핀에서 결국 말하는 그런 좋은 직업에 대한 전문직이죠, 전문직. 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이렇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네, 하면 네, 떠올리는 이 두 직업을 생각하면 되는 게 어렵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병원 갔다가 우리가 진료를 받았는데 잘 안 낫는다. 네. 효과가 별로 없다. 네. 라고 하면 우리 바로 하는 말이 실력 없다, 저 의사. 네. 네. 못한다, 저 병원.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좀 비속어지만 돌팔이다. 네네. 그리고 변호사도 이렇게 선임했다가 그렇죠. 소송 지면은 네. 다음 사람으로 갈아 끼우잖아요, 말 그대로. 네. 이 린치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갈아 끼우거든요, 그냥. 네. 그러면서 왜 갈아 끼우는 이유는 저 변호사 실력 없어,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직업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못한다 이런 소리를,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고르는 시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막 자신의 역량을 가장 최대치로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됐을 텐데 네. 되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능력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네. 그 이유도 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금 시스템에, 기존의 산업혁명 이후에 세스 고딘이 말하는 150년, 200년 된 요 시대는 변했는데 네. 여전히 거기에 변화를 거부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작 네. 또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네. 예,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세스 고딘이 정말
모든 책에서 사실 대체 불가, 리마커블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계속 정말 우리에게 얘기한 게 너 대체된다. 맞아요. 이제 시대가. 맞아요. 근데 왜 저도 사실 그 세스 고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꽤 뭐 10년도 더 넘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을 왜 우리는 늘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변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진국의 병원들은 약을 왜 로봇한테 제조를 받을래? 사람한테 받을래? 근데 로봇은 불량률 0% 지금까지. 사람은 뭐 0.00 몇 건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약이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기약 이런 거 상관없지만 맞아요. 그 미국 영화에서 보면 가끔 왜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그거 안 먹으면 왜 맞아요. 안 되는 네. 그런 한 알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는 거의 대부분이 로봇에게 받겠다. 그렇잖아요. 그 알약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은 그 개수가 막 알약이 7개도 그렇죠. 되고 8개가 되면 자기가 넣다가 실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자기가 또 내다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쉬워요. 저는 이거를 또 읽다가 최근에 그 다큐 뉴스 뭐 이런데요. 제가 본 그분은 방송에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메이저 그 홈쇼핑의 네. 거의 초반을 이끄신 분인데 네네. 2015년인가 5년인가 15년인가 이때는 네. 그 홈쇼핑 그룹의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고 그리고 뭔가 막 혁신을 이끌고 그랬던 분이에요. 네. 51세의 희망퇴직자로 구분돼 갖고 퇴직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다음을 찾으러 다니시고 엊그제 삼성 뭐 대기업들도 뭐 10년 차 된 사람부터 희망퇴직 후보에. 아니 그럼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만 몇 년입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 어린 시절은 뭐 기억에도 없는 거고 네. 어쩌면 젊은 시절 평생을 바쳐서 노력해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기업이 우리를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이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기업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금 기업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경기 안 좋으면 구조 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전체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변화를 반드시 캐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가 40대 후반 지금 50대 초반 특히 이런 분들 앞으로 우리가 3, 40년 더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회사가 곧 나이자 내가 그렇죠. 곧 회사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IMF 때 정말 수많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많은 정말 그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셨죠. 네. 예. 내가 회사한테 내 인생을 바쳤는데 청춘을 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이유도 다 회사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시죠? 라고 하면 저는 뭐뭐 물산의 뭐 어디 본부장입니다. 네. 예, 부장입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세요.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비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무료화돼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무료화된 그거 모습의 결정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회사나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1순위가 우선순위가 뭐냐를 저희는 항상 네, 생각하잖아요. 네, 네. 회사의 1순위 우선순위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직원이 한두 명이 몇 명이 나가도 혹은 몇백 명이 나가도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네. 놓으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네. 기업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그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대표님도 저도 대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기까지 저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책이고 네. 또 저희 둘 다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타이틀을 감사하게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책 그리고 글쓰기 여기에 정말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독서를 네. 하고 생각하고 쓰고 요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잖아요. 1순위가 그거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게 1순위였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삶의 시점마다 바뀌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회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세스 고딘도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전에 사실 우리 아버지 때는 평균 수명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뭐 60몇 세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년하고 나면 사실 평생 직장이었죠. 그러네요. 근데 네. 이제 80살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년 채우고 나오셔도 사실은 최소 10년, 20년을 더 일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놨다 해도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무료하거든요. 맞아요. 무료하고 돈 쓰고 다닌다고 인간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를 생산해내고 또 뭔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위해서 뭔가 유용한 거를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때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도 놀아라 하면 잠깐은 여행 다니시고 하지만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활력을 잃으세요. 되게. 맞아요. 예.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 이게 제가 죽기 전까지 저는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제가 달아서 사라지겠다 한 거예요. 저는 죽기 전까지 정말 노트북 앞에다 놓고 저는 제 죽는 장면이 좀 그려져요. 몇 살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까지 노트북 갖다 놓고 왜냐면 마지막까지는 방송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누르다가 저는 그러다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그 죽기 직전 나이에 그렇게 맞춰 있고 산속으로 그 노인의 설정으로 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죽기 전까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여기 책에도 왜 저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네. 세스 고딘이 왜 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난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이라고 세스 고딘이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한 거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일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 영어로 가로 열고 the work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작업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그게 꼭 사장이고 창업가가 아니어도 1인 기업가가 아니어도 어디서 하건 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때에 그럴 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 이 책에 보면 정말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작가님. 네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쇠뇌 말씀하셨고 네. 또 공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일터를 그냥 다 통틀어서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스 고딘은 관공서도 공장이고 대기업도 공장이고 슈퍼마켓도 공장이고 다 근로자들이 일을 조직적으로 시스템 하에서 일을 하면 그거 다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이 진짜 지금은 이제 변했어요, 완전히. 제가 2010년도에 컨퍼런스에 직장인일 때 참석했다가 13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11년 전이네요. 13년도에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양재에 그때 나왔던 화두가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SK의 어떤 본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SK그룹에.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근데 생소했어요. 빅데이터. 2011년에. 13년입니다. 13년에. 빅데이터가 뭐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저희가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저희가 생활 방식, 이런 인프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산업혁명 때 세팅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요. 15세기랑 비교를 해보면 15세기 때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 80억 명.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15세기에는요. 그 전 세계 자본 수입이 2,5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2,500억 달러였는데 1조가 아니고 1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460배가 성장한 거죠. 이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뭐 IT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나온 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세스 고딘이 47페이지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400개 쌓아놓고 100원짜리 동전을 400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10만 년을 우리 인류가 출현한 지 10만 년을 상징한다고 하면 동전 하나는 250년인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400번째 맨 위에 있는 동전을 딱 들어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장의 시대. 저 공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올게요 라고는 말을 하고 살았던 그 시대는 동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399개의 동전은 자유롭게 살았죠. 맨 처음에는
아주 우리의 조상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쪽으로 가면 네. 처음엔 사냥꾼. 예, 저도 그 말이 좋았어요. 사냥꾼, 네. 농사꾼,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 네, 공장 노동자. 네. 근데 이제 변해가지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예술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가 하면은 이 빵모자에다가 뭔가 붓을 들고 있고 뭐 이런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그런 거를 스테레오타입처럼 고정관념으로 딱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술가는 정말로 그 아트를 하는 예술가도 예술가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예술가는 공장처럼 정말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네. 세상에 보여주고 남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이런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예술가라고 하는데 예술가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장 근로자로 남아있기를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의 초반부터 굉장히 재밌게 시작해요. 모두가 불행한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지식한 관료, 시키는 대로 받아 적는 사람,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지침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 주말만 기다리며 일하는 사람, 안전한 길만 가는 사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모두가 불행한 상황인데 그냥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스 고딘에 따르면 무시당하거나 낮은 보상을 받거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에 찌들며 살아가는 사람, 이 4가지 유형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전 400개 얘기가 진짜 인류가 지금 이 공장 시스템으로 사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00개 중에 하나. 400개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사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고전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을 알고 나면 내 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도전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원래 나가 아니고 이런 거 생각이 더딥혀져서 내가 소심해지고 도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정관념을 깨세요. 우리는 겨우 4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걸 왜 계속 쫓아합니까? 다른 길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잘 안 깨지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가 좀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특히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뭐 연도를 외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과학, 뇌과학 이런 것들도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이 세스 그리딘도 이제 그 도마뱀 뇌 얘기할 때 뇌과학 얘기 엄청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인류는 야외에서 동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의 뇌가 사실 지금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이게 진짜 뇌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을 하대님도 마찬가지고 100% 저는 제 삶을 지금 선택해서 저도 선택받아서 사실 방송국에서 채택이 돼야 코너를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살다가 그렇네요. 저는 제가 쓰고 제가 만들고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도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본주의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초반에는 어떤 이 거대 톱니바퀴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세스 고든이 동전 얘기한 것도 네. 그거를 좀 깨고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399개의 과거의 인류는 사냥꾼으로 자기가 무기 만들고 잡으러 가고 어딘지 아무도 안 알려준 지도도 없는 그런데 지도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도도 네. 없이 자기만의 창의력으로 가서 잡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거든요. 저의 강의의 최고의 주제는 무조건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과는 막상 경험해 보면 과정보다 훨씬 재미가 없어. 쾌락의 단계로 따지면 되게 약해요. 과정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는 이 책 린치핀을 통해서 이 대체 불가한 그런 린치핀 같은 린치핀이 여러분 뭐냐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그 톱니바퀴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큰 톱니바퀴를 고정하는 작은 핀이에요. 이렇게 네, 나무로 된 세로도 될 수도 네. 있겠죠. 핀인데 이게 작지만 이게 탁 빠져버리면 이 큰 바퀴가 네. 못 굴러가겠죠. 그래서 그렇죠. 작지만 대체 불가한 어디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세스 고딘이 이 린치핀이라고 제목을 졌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드님과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뭔가 안정에 기대고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남이 뭘 시켜줄 때 편안하다. 이게 이제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사실 자본주의 교육이 세스 고딘도 학교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교육의 세뇌가 들어가면 우리는 뭔가 시켜야 편하다는 거죠. 난 뒤에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주사위 놀이 얘기해요. 주사위 놀이가 얼마나 강압적인 놀이냐. 왜냐면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사위 놀이는 그야말로 세뇌라는 거예요. 6 나오면 6칸 가고 3 나오면 3칸 가고 그리고 뭐 잡히면 잡아라. 이거를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끔찍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체스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뭔가 퍼즐이라든가 생각해갖고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사위는 옛날에 주윤발 형님처럼 뭐 이걸 배워가지고 도신처럼 뭐 그거는 그냥 상상에 물론 그 요즘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는 주사위 놀이처럼 마치 주어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주어져야 답을 하고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길들여져 있었고 세뇌당했고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 나는 그걸 어떻게 깨트릴 건가 바로 린치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책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나 하덴님이나 그죠? 맞습니다. 예. 너무 서둘러셔도 안 되고 독서를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됩니다. 우리 뇌는 반드시 답을 찾습니다. 제가 개그할 때 벌써 한 20년 전부터 뭐 있었냐면 기승전 치킨집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치킨집, 지방대 뭐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다가 치킨집, 고등학교 졸업해도 또 다른 직장 가지다가 결국 치킨집. 네. 이게 이제 마치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개그처럼 저희가 뭐 치킨집이나 뭐 이런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카페로 바뀌었죠. 네. 약간 그러니까 편의점, 편의점 뭐 카페. 편의점 예. 카페.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거는 세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 하나, 편의점 하나, 카페 하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양한 학교를 다니다가 다 지원하는 데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이 원래 여러 명이 가는 대로 가야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도 다들 저쪽으로 가니까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까 말한 그런 좋은 대학교 막 가정부 있고 갔는데 원래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나는 들어가서 이런 꿈을 키워보겠어 있었는데 갑자기 10명도 아니고 과에 50명 중에 48명이 뭐 이런 걸 준비를 한대. 뭐 대기업, 공기업 뭐 준비를 한대. 네. 뭔가를 창업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100%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휘몰려 가는, 근데 이게 인간이 그 안정을 찾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세뇌고 우리가 원시시대 때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어떤 유전자가 얘 기억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도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읽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인문고전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가 이런 것조차도 찾아서 자기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을 빨리 찾은 후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버나드 쇼의 그 어영부영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그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에 하루라도 좀 더 빨리 나는 자기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천재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천재라는 게 우리가 또 이것도 정말 저는 원래 항상 드렸던 말씀이 제가 막 새로운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생각할 생각을 못하거나 안 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당연할까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이제 또 아까 왜 예술가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딱 뭔가 예술가 같은 그런 거 떠오르듯이 왜 파이어족 해도 이제 파이어족 하면은 뭐 휴양지에서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런 게 다 사실 미디어에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은 간다 마사노리도 말했죠. 인간은 계속 반복되는 거에 약할 수밖에 없다. 네. 뭔가 계속 반복돼서 보고 듣고 한 거에 그냥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딱 믿어버리는 맞아요. 건데 예. 그냥 믿어버리는 건데 사실 천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서 천재 하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 어렸을 때 뭐 6살 때 사서삼경을 뭐 깨우치고 뭘 논어를 뭐 이미 다 독파하고 막 뭐 이래서 뭐 명나라로 뭐 이른 나이에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이런 정말 정말 대단한 천재. 어떻게 저 나이 때 가나다라 배우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사서삼경을 다 이해를 하고 아니면 뭐 멘사 IQ 몇 이상 돼서 멘사 클럽에 가입을 해야 천재다. 네. 천재가 사실 그런 용도로 쓰여버렸어요. 그래서 네. 천재는 그런 것만 천재구나. 요즘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이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냐,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해주시냐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못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너는 천재다. 네. 그 천재는 정말 세스 고딘도 정확히 그 말을 하거든요. 앞부분에서 당신은 천재다. 요 앞부분에서 맞아요. 세스 고딘이 이 천재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천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름길을 찾아낸 적이 있는가? 가족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작동하게 만든 적이 있냐?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나는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경험 없냐?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없냐? 정말 없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당신이 천재라는 것이다. 듣기 천재, 경청, 들어주기 천재, 공감하기 천재, 말하기 천재 정말 많거든요. 네. 천재가 반드시 수학, 물리 뭐 이런 쪽의 천재가 아닌데 여기서 세스 고딘이 말합니다. 천하의 아인슈타인이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이 집을 못 찾아서 정말 헤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 감각, 이 공간 인지 능력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간이 4차원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에 대해서 정말 인류를 시야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준 그런 천재 물리학자인데 정작 본인은 시공간은 둘째치고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집 찾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스 고딘도 아인슈타인도 가끔 천재였다. 가끔 어떤 순간에 천재였던 거지 항상 모든 순간에 천재가 아니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아까 쇠뇌 말씀하실 때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재 아니야. 이거 자체가 쇠뇌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천재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 스티브 잡스, 뭐 넬슨 만델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다 이게요. 저는 이 단계를 거쳤다고 봐요. 저도요 개그맨 하다가 개그맨 할 때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 좋아하고 자기계발서 계속 읽다 보니까 소설 뭐 이런 거는 저는 지금도 뭐 제가 뭐 넘사벽이고 자기계발서 내가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 이걸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독서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너무 지금 하고 계신 한쪽 방향만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왜 언젠가 초반에 하대님 만났을 때 제가 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벽을 이렇게 열어주는 창 같아서 명환아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너한테 이런 재능도 있다, 이것 좀 봐봐.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자기계발서 읽다 보니까 너 자기계발서 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저는 자기계발서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자기계발서 천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열된 사람들도 처음에 정말 많이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힘을 얻고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느꼈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세스 고딘이 이렇게 표현한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다. 예,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맞아요. 천재다. 그러니까 하드님은 아직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천재다 네. 해주면 본인이 천재로 선택해 주는 거고 당연히. 네, 그렇죠. 주사위 굴려주면 안 되고 네. 자꾸 천재다 해주면 되고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면서 지금 빨리 따라하세요. 나는 천재다! 이러고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어느 순간에 그러고 책 읽다 보면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공감합니다. 이런 게 딱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또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가면 내가 속닥거립니다. 너 괜히 뛰쳐나갔다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못 받을 거야. 다 뛰쳐나가라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변화를 줬다가 만약에 너 지금 이 레시피로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 그래? 어느 때가 되면 바꿔야 됩니다. 늘 잘 팔린다고 늘 똑같은 레시피만 계속하면 그게 이제 세스 고딘의 보랏빛소가 없는 누런소만 계속 팔다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질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보랏빛소를 한 마리씩 등장시켜줘라. 그래서 사실 세스 고딘의 모든 얘기의 끝은 상품은 보랏빛소, 여기도 나오죠. 사람은 린치핀. 네. 이게 두 개가 사실 그 얘기를 책으로 다 하는 겁니다. 네, 진짜 그 얘기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천재다 하고 계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보랏빛소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이 나는 천재다 외친 다음에 계속 꾸준히 책을 조금씩 읽다 보면 내가 이거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만다 아닙니까? 하고 만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현실로 내 눈앞에 이뤄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게 당연히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막 바로 내일 되거나 다음 주에 되거나 다음 달에 되진 않겠죠. 근데 뭐 직장에 계시다면 준비를, 생각을 그러려면 가장 나한테 제일 다이렉트하게 도움이 되는 건 책을 읽는. 네. 예, 이것도 읽어보고 그다음 읽다 보면은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책 읽으니까 너무 좋다. 또 읽어야지. 또는 이거랑 비슷한 이 작가가 쓴 거 또 읽어볼까? 아니면 이 출판사에서 나온 거 또 읽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교보문고 예스24가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런 거 그냥 또 하나 읽어볼까? 이러다가 그걸 읽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걸 읽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책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영상을 찾아봐야겠는데 네. 이러다가 조사해보고 이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이 확장이 막 가거든요. 네. 그런 거를 지금부터 직장 다니시고 있더라도 내가 린치핀이 아니라 톱니바퀴다라는 스스로 메타인지가 딱 되셨다면 뭐라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뭐 정말 뭐 소설 막 이런 걸 보다가 내가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계발서는 내가 써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데일 카네기도 정확히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셰익스피어 같은 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 나의 글이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있겠다고 생각했다. 네. 나의 글이라면. 나의 글. 예. 그 표현이 좋네요. 나의 글. 나의 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예. 나의 글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임스 알렌도 뼈를 때리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셰익스피어가 쓴 글을 연구한들 당신이 셰익스피어가 될 수 있겠는가? 네.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없고 네. 셰익스피어 같은 글을 쓴다고 해도 셰익스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당신의 글을 써라. 네. 이 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작업, 워크. 그걸 말하는 거고 팩트를 정말 폭행을 세스 고딘이 계속 해주는데요. 이 톱니바퀴가